혈액순환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기는 했었는데 조금 다루기 어려운 주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심플하게 준비를 해보았고 오늘 나의 몸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과 이 순환과 해다방이 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에 참여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혈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혈액순환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는 혈액의 구성 요소를 먼저 알고 하는 역할들을 파악을 한다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옛날에 다 배운 거예요. 배웠지만 계속 생각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잊혀졌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총 네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장. 이 혈장은 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혈액 구성 요소 중에서 총 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꽤 큰 부분이고요. 이 액체가 하는 역할은 영양소 운반, 호르몬 운반, 노폐물 운반, 체온 조절, 수분 균형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혈액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적혈구, 혈액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온몸에 산소를 운반을 해주고 각 장기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회수하는 산소 배달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혈구예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거를 해주고 염증과 감염의 방어를 해주고 암세포도 감시를 해주는 쉽게 말해서 몸속 경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혈소판입니다. 저희 상처가 나면 어때요? 딱지가 살 안쪄. 그게 혈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 혈액인 거죠. 이렇게 혈액은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이라는 길을 지나다니면서 몸의 전반적인 기본 건강을 주는데 진짜 저희와 너무 친숙하게 듣는 단어이자 가깝지만 그래서인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은 혈액이 순환되는 경로를 아주 심플하게 큰 틀로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하나하나 다 짚으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각 장기와 피부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을 하고 장기들이 쓰이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다시 실어서 배출할 건 또 배출을 해주고 심장을 거쳐서 폐에서 다시 깨끗한 산소로 한번 필터링을 해준 후에 다시 또 온몸을 돌게 된다는 거. 딱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것만 봐도 혈액이 전반적으로 저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확히는 우리 혈액 속 영양소와 산소는 정확하게 어디에 전달이 되는가? 바로 세포입니다. 저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들이 모이고 조직을 이뤄서 장기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주고 노폐물을 잘 회수하는 이 혈액 건강만 잘 지켜진다면 세포가 건강해질 거고 세포로 이루어진 저희 몸은 당연히 몸 자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로 전달되는 경로가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지점인 굉장히 얇은 혈관,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저희 몸 전체에 약 10만 킬로미터 이상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세혈관이 얼마나 얇은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왼쪽 그림이 머리카락 사진이에요. 근데 이 머리카락보다 약 10배 정도, 10배 이상은 얇은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놓고 보니까 더 체감이 잘 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적혈구도 한 줄로 겨우 통과를 할 정도라고 해요. 세포와 가장 가까이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을 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이 길목이 막히게 되면은 저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막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나이보다 생활 습관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럼 혈관을 힘들게 만드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당을 먹고 있어요. 밥, 빵, 떡이나 면, 과자, 그리고 음료수까지 너무 많이 먹죠. 이런 음식들이 반복되면 혈당이 자주 올라가고 혈관 벽에도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혈액은 근육이 움직여야 더 수월하게 순환이 되는데 보통은 앉아 있거나 출퇴근하거나 출퇴근할 때 걷기 정도? 가장 많이 하는 건 저희 숨쉬기 운동이죠.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 부족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도 잘 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몸의 혈액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수분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좋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이 하루 만에 혈관을 막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 반복이 되면서 혈관에 조금씩 부담을 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반복되면서 혈관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건강한 혈관이죠. 혈관 안이 넓고 깨끗하니까 당연히 혈액도 잘 이동을 하겠고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까지 잘 전달이 되고 노폐물도 잘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내벽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니까 지방과 노폐물들도 같이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혈관 안쪽에 공간이 점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피가 덜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포에 도착해야 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세포에서 회수되어야 할 노폐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세포 주변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달은 늦어지고 쓰레기 수거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혈관이 점점 막히면서 세포가 병들기 시작하면 몸에선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보시면 가슴 통증, 압박감, 쉽게 피로해짐,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오고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두통도 오고요. 팔다리 저림과 통증, 손발 차가움, 운동할 때 통증이 느껴지고 소화불량과 속쓰림, 시야 흐림, 면역력 저하, 입병, 구내염, 감기 자주 걸리시고 상처 회복이 더디거나 수면 장애나 불면증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피곤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증상들이 한 개도 나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저만 해도 여기서 몇 개는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이제 방치가 돼버리면 저희가 너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3종 질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죠. 먼저 당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저희 몸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못 듣게 돼요.
이걸 바로 저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결국 혈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둥둥둥 떠다니게 돼요. 이걸 당뇨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식사하시고 나서 졸리신 분들 계시죠? 단 거 드시고 나서 금방 배고파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혈당과 관련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건강할 때는 혈액이 순환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심장은 당연히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혈액 속의 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높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고지혈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운동 부족, 과도한 당 섭취, 체중 증가,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가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당뇨는 혈당 문제 같고 뭐 고혈압은 혈압 문제 같고 고지혈증은 뭐 콜레스테롤 같은 문제들로 개별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혈관 건강과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건강은요, 암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비정상적인 세포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건강한 몸에서는 면역세포가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를 발견을 하고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근데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도 당연히 나빠지게 되니까 면역세포가 본인 일을 똑바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제거되어야 할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살아남아서 암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즘은 몸에 산소와 영양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시면 전부 이 포스터가 다 붙어 있어요. 저는 몇몇 병원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붙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아마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셨겠지만 오늘 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나서 다음에 병원 한번 가시면 저거 저번에 봤던 건데? 라고 하시면서 바로 알아보실 거거든요. 이 고압산소 치료는 환자의 혈액 내에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료법은 조직과 장기로 많은 산소를 운반을 해서 각종 질환의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고압산소 치료의 작용만 보셔도 제가 이 앞전에 다 말씀드렸던 다뤘던 다 내용들이랑 거의 겹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오는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굉장히 무서워요. 한 시간에 15만 원이래요. 이 치료는 혈액 내에 산소 농도를 높여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막혀있는 혈관을 개선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해결이 되지 않고 원인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뭐 추가적인 질병들 정도는 예방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매일매일 나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라면 결국 이 고압 산소 치료도 꾸준히 지속해서 계속해서 받아야 할 텐데 비용이 사실 이 정도면 계속 관리받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졌다면 생활 습관으로 개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죠. 수분 섭취 잘 해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지고 운동해라. 충분히 휴식 가지고 수면을 가져라.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모르고 못하는 거 아니죠. 알아도 사실 못하는 거죠. 왜냐면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희 출근 준비해야 되고, 앉아서 일하고, 끼니 빨리 때워야 되고, 커피로 버티고, 퇴근하면 이미 지쳐 있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여기저기 스트레스는 막 주지, 보상 심리라면서 밤에 야식 드시고, 술 먹고, TV나 휴대폰 보다가 늦게 잠드는 게 저희 일상 아닌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이 반복이 되다 보면 저희는 건강을 잃고 싶어서 잃는 게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 환경들로 인해서 혈관 건강은 결국 식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난 적 있으신가요? 분명 밥을 먹었는데 또 뭔가 먹고 싶었던 적 당연히 있으시죠. 그때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식욕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하시면서 좌절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셨던 경험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나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서였던 겁니다. 저희가 밥을 먹으면 혈액이 세포에게 영양소를 전달을 하고 세포는 배부름을 느끼고 뇌한테 배부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뇌의 신호에 따라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혈액이 탁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잘 먹었지만 세포가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포는 뇌한테 계속 나 배고파, 밥 좀 더 줘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식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도 계속해서 당이 땡겼던 것도 덜 먹었는데도 살이 찌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이런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해다방입니다. PM에 들어있는 프리미엄급 영양소들이 저희 세포 끝까지 영양소를 채워주게 되고요. 수분 섭취를 잘 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마시는 주스 형태로 꼭 물에 타서 먹어야만 섭취가 가능하도록 마시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에 쫓기지 않도록 오직 저희는 카톡방에서만 활동을 하면서 딱 7일 동안 마셔주기만 하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또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해다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른 건강 프로그램들도 많이 시도를 해보셨을 정도로 해다방 말고도 해독 프로그램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해봤을 때 다른 프로그램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살펴보았을 때 영양소를 넣어주고 근육을 챙긴다고 운동을 하고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건 봤어도 혈관 건강까지 다뤄주는 것은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저희 해다방이 특별한 이유는 근본적인 혈액순환 자체도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액티바이즈로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요. 이 액티바이즈의 비타민 B 복합체들의 효과가 체내 산소 포화도를 증가시켜주고 혈관벽의 찌꺼기를 분해시켜주고 혈액순환과 면역력 상승, 집중도 상승까지 시켜주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액티바이즈가 어떻게 저희 몸에서 이 혈관 관리를 해주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넣은 커피가 믹스 커피잖아요. 근데 믹스 커피 안에 굉장히 유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액티바이즈를 바로 넣자마자 지방을 순식간에 분해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집에 믹스 커피 있으시면 뜨거운 물에 믹스 커피를 녹이시고 한번 액티바이즈를 넣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초도 안 돼서 분해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 그게 더 신기하게 더 많이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이 아까 고압산소 치료는 얼마였죠?
1회에 15만 원이었죠. 근데 액티바이즈는 44,000원입니다. 하루에 아니고요. 한 달에 44,000원이면 나의 몸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데에도 저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나면 혈관벽에 노폐물들이 제거가 되면서 막혀 있는 곳들이 뻥뻥 뚫리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꽉 막혀 있었던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자주 쓰는 부위, 뭐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붉게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이 빨라지면 피는 어떻죠? 뜨겁죠. 몸의 열감도 일시적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이 열감이 싹 올랐다가 싹 내려가게 되면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엄청 개운해지잖아요.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혈액이 잘 통했다는 증거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옆에 보시면 끈적끈적하게 서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서로 적혈구들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액티바이즈를 섭취하시고 하고 나서부터 전부 분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이 사실 익숙하진 않잖아요. 이때까지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 그런 반응들을 느껴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간혹 괜찮은 거 맞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특허가 문서로 이미 남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상당히 눈에 띄게 촉진이 되고 마시고 나서 약 10분 후 피부의 특정 부위에 대한 열감이 인식되며 머리를 포함한 신체의 많은 부분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우수한 산소 운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소가 세포 자체에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공급이 된다는 것까지 여기 떡하니 문서로 적혀 있죠. 그러니 액티바이즈 아끼지 마시고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는 혈관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드셔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지금 또 너무 좋은 기회가 있죠. PM 인터내셔널 33주년을 맞이를 해서 기존 액티바이즈 용량에서 33%나 더 증량을 한 프로모션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5개 가격에 한 통을 추가로 주는 5 플러스 1 프로모션인데 너무 초대박 프로모션이라서 한 통만 증량 액티로 주는 줄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PM이 어떤 회사인데 통 크잖아요. 엄청. 택배로 받아보시는 6통 전부 33% 증량된 액티바이즈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 내가 액티바이즈가 조금 남아있어도 넉넉하게 이 프로모션을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해두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계속 드실 거니까 유통기한도 내년 5월 이후 일자로 출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 내가 지금 한 세트만 구매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시면 분명 나중에 나 한 세트만 더 할 걸.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중에 돼서 제 얘기 떠오르시지 마시고 지금 후회하시기 전에 네, 쟁여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또 너무 액티바이즈 아까워서 흥분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저희 해다방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점점 생기를 잃어갔던 나의 세포를 다시 깨워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디드링크를 통해서 간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고요. 이 간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다 보니까 대사와 해독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혈관 건강을 책임져 주고요. 세포에 부족했던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쉐이프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영양소들로 세포가 에너지를 충전을 하게 되고요. 탑쉐이프는 망가진 인슐린 기능을 다시 재작동을 시켜주게 되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뇌는 배부름 신호를 정확하게 받고 해다방 후에는 오히려 근육이 더 잘 붙는다라는 그런 후기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순환이 당연히 잘 되면서 세포 안에 그동안 쌓아뒀던 염증, 독소, 노폐물들도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해다방 참가자분들은 4일차니까 전부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해다방은 단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엔 해다방을 다이어트 하시려고 참여를 하셨다가 건강이 좋아지시면서 더 크게 기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후기들처럼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들이 좋아진 사례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후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이 해다방 4일차인데 이분도 4일차 때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꼭 이런 분들 계시죠? 매일매일 혈압 체크하고 매일매일 체중 체크하시는 분들. 그 덕분에 좋은 사례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혈압이 감소한 것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맥압, 여기 용지에 보시면 맥압이라고 적혀 있죠. 맥압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맥압은 혈관의 탄력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우리의 혈관은 계속해서 심장이 펌핑해주는 걸 버텨줘야 돼요. 근데 이게 탄력이 없어서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어느 날 세게 확 펌핑을 하는 순간 펑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맥압도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데, 아니, 이분 무슨 일이냐고요. 맥압이 점점 떨어지신 거 보이세요? 혈관 탄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해다방 하시고 혈관이 젊어지셨다는 거죠. 해다방은 이처럼 몸의 전반적인 건강 자체를 바꿔주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개선을 시켜주는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해다방을 하면서 크게 변화를 당장에 느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가져주셔야 해요. 그동안 나의 세포에 얼마나 많은 노폐물들이 쌓였는가, 독소와 염증들이 얼마나 많이 축적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회복이 되는 시기, 즉 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해 본 적 없이 50년, 뭐 40년,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며칠 만에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큰 욕심이겠죠. 물론 해다방이 그 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배출을 할 게, 조금 더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도 최소 3번, 무조건 3번은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나의 몸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몸을 위해서 PM이란 귀한 선물을 해주시다 보면 나날이 에너지가 달라지고 혈색이 달라지고 생기가 달라지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 스스로 너무 마음에 들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삶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런 삶들을 다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PM을 통해서, PM과 해다방을 통해서 건강관리, 좀 좋은 습관들 쭉 지속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